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양홍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화요일 밤 8시 30분 여러분이 P2P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P2P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P2P 금융몰을 클릭하시면 P2P 금융몰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업체의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스타에서 투자 상품을 보시다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요. 홈페이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요. 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P2P 상품이 뜰 때마다 카톡 문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정보도 알아가시고 일석이조네요.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출발!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핫한 P2P 상품들 저희가 꽉 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한 분을 모셨는데요.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주간 P2P의 금융 핫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영 이사님, 제가 이제 P2P 연계 대부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즉슨 금융감독의 어떤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고요. 원래 작년 11월 달에 P2P 가이드라인에서 한번 예고를 했었고 올 2월 달에도 대부업법 관련법이 이제 개정되고 어떤 예고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P2P 하면은 플랫폼 업체와 P2P 연계 대부 업체가 같이 이제 한 쌍을 이루어서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플랫폼 업체와 연계 대부 회사가 이제 같은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시중은행의 제3자 예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P2P 플랫폼은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계 대부 회사를 두고 자회사를 두고 이 대부 회사가 시중은행 가상 계좌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연계 대부업을 포함해서 뭐 다른 형태의 P2P 업체들도 있지만요. 보통 이런 P2P 업체들이 국내에 약 150여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이제 1조 2천억 이상으로 어떤 P2P 대출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피해자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금융에 대한 피해자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 P2P 업체 연관된 대부업체들은 시도, 지자체 등록을 받고 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어떤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으로 증대해서 이 감독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대부업자를 금융위에 이제 등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자본 규모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적용을 해서
어떤 그 조건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신규 업체들은 이런 조건들을 좀 맞춰야 되고요. 기존의 P2P 업체들은 내년 3월 1일까지는 이 조건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러면 P2P 연계 대부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게 P2P 그 플랫폼이나 그런 P2P 투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우선은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자본적인 요건,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P2P 업체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 그 P2P 금융이 이렇게 급속 성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감독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P2P 대출 금액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입자, 즉 대출자든 아니면 투자자든 이 10%대 중금리의 어떤 합리적인 그 대출금리 또 합리적인 좀 약간 기대 수익이 높은 재테크 수익률로 봤을 때 네. 양쪽이 모두 그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향후에는 좀 그 긍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규제가 좀 강화되기 때문에 좀 그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또 그 기간 동안 자본금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뭐 리워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뭐 최근에 어떤 마케팅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탁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건전한 P2P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P2P 업계에 계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금융당국의 이런 P2P 업계에 대한 이런 금융 강화? 예,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진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P2P, 핀테크 산업의 일부분인 이 P2P 금융이 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긍정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라든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를 해서 이 분석력을 정보력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을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좀 안심하고 그 해당 P2P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장 흐름으로 이끌고 갔으면 하는 게 네. 그게 금융감독의 어떤 뭐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이사님, 방금 전에 기관 투자자의 참여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어떤 의미죠? 보통 그 대출금에 투자를 네. 할 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큰 자금을 굴리는 네네. 어떤 뭐 금융권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증권사 아니면 운용사 이런 쪽의 그 기관 투자가들이 네.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같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은 정보력이나 분석력이 약하지만 그 기관 투자가 들어가는 걸 보고서 그 상품이 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안심을 하고서 이제 투자를 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증권사에서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아직은 아닌 그런 거네요? 조건은 아닌 상황입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P2P 나도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가 사례를 살펴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 NPL 담보 사례를 통해서 P2P 상품이 도대체 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동산 NPL P2P 상품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좀 기본적인 그 NPL 부동산 NPL 그 대출 상품인데요. 배당금 담보 대출입니다. 네. 즉 그 최근에 나왔었던 완판이 됐던 건데 울릉도 토지 배당금 담보 대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당금 담보 대출이란 그 법원 경매 시 낙찰 금액에서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형태인데요. 조건을 보면 연 17% 세전 수익률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집 금액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 투자 기간은 5개월. 그리고 상환 조건은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의 일시 상환. 그리고 때에 따라서 조기 상환 가능하다. 이런 그 조건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을 때 이제 모두 펀딩이 완료된 뭐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배당금 담보대출 그러면 지금 이 울릉도 토지 배당금 같은 경우는 경매가 이미 끝난 건가요?
예, 그 보통 경매가 끝나고서 그 입찰 보증금을 이제 납부를 하거나 네, 납부하기 전이나 납부한 이후에 배당금 담보대출을 보통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당금 담보대출도 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서 배당금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물건이 몇 가지가 있을 때 그 배당금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4개의 물건을 동시에 일괄로 적용을 해서 배당금 담보대출을 하는데 네. 물건이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4번 물건이 있는데 3번 물건은 이미 잔금이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1, 2번 물건은 아직 이제 미납 상태이고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배당금 담보대출은 이 4개가 한꺼번에 잔금이 납부가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져야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왜 지금 배당금 담보대출을 진행하느냐라고 네. 이제 의문을 네. 살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 배당을 받을 확정된 금액과 이 부분이 너무 낮게 되더라도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분석의 결과로 인해서 배당금 담보대출을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건데 어떤 그 담보를 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고 그렇게 돼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다음에 낙찰 금액을 가지고서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변제를 하게 되면 네. 3순위 채권자가 가져가는데 여기서 지금 만약 예를 들면 네. 이 3순위 채권자가 이 배당금 담보대출로 P2P를 진행한다. 이렇게 네, 좀 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예, 그렇게 되면 항상 그렇지만 담보 여력, 그 담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리고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P2P를 투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지금 만약에 3순위 채권자가 만약에 P2P를 진행을 한다. 네. 지금 내가 당연히 돈이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5개월 후에 이제 네.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 내가 그 돈으로 P2P 나한테 투자하신 분들한테 드리겠다. 네. 이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예, 이제 진행을 대출을 진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배당 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네. 했을 때 예상되는 배당 재원이 약 3.7억 정도 되고요. 네. 앞에 선순위 금액이 2.2억 원. 그리고 이 P2P 모집 금액이 이제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순위 금액 2.2억 원은 아까 전에 A, B A, B가 되는 이 거죠. 합한 예, 금액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그래서 됩니다. 만약에 담보 여력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보통은 이게 후순위 근저당이라든가 일반 담보부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담보 물건의 뭐 가격 하락의 위험해서 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되게 위험하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되고 법원에서 이 배당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여력이 적어도 네.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리고 상환 능력, 부동산 시세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이 배당채권 양수도 계약이라는 부분은 이 배당받을 채권을 이 대부업체, 그 P2P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나중에 법원 배당했을 때 플랫폼 업체가 직접 가서 먼저 이제 배당을 받아오는 겁니다. 배당을 받아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배당금을 C 아까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P2P 업체에 맞습니다. 주게 예. 되는 거네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P2P 업체에서 이거를 투자자한테 그래서 양수도 계약을 해서 이거에 대한 권리는 그 P2P 업체가 그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한테 배당금을 주시오. 이렇게 이제 법원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후순위 금액이 아까 1.7억이었나요? 그 돈을 전달을 하면서 그 C한테 C라는 분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서 주는 배당금은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계약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요런 이제 그 상품이 소개가 되고 이제 그 펀딩이 진행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NPL 상품을 예를 들어서 좀 P2P 상품을 살펴봤는데 NPL 상품은 좀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부동산 NPL 채권이 있다고 하면 네. 결국은 부동산은 근본적인 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아까 거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서 이제 그 정상화되는 부실 채권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P2P였고요. 이번 건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주에 있는 임야를 후순위로 담보를 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즉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서 담보 권리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선순위라는 네. 어떤 채권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뒤에 나의 권리를 이제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대출 금리는 연 17% 세전 수익이고요. 모집 금액은 2억 원이었고 이제 3개월 투자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동시에 상환을 하고요. 역시 조기 상환이 가능한 그런 그 상품이었는데 이제 펀딩이 완료됐었고요. 이 부분도 아까처럼 좀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는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A 그리고 채권자 B, C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순서대로 빌려주는 거죠. 네. 결국은 네. B가 선순위 근저당권자 그리고 남은 여력을 가지고서 C가 그 채권을 갖고 있는 후순위 채권자가 네. 되는데 역시 이 사람이 이게 P2P 역할을 되는 겁니다. 이 위치가. 예, 후순위라고 아까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음. 여기서도 이 담보 가치 그리고 앞에 선순위 변제 금액 그리고 이번에 P2P로 모집할 금액의 어느 정도 금액 규모를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내가 나중에 네. 채무 불이행했을 때 그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네.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선순위 금액은 약 10억 원, P2P 모집 금액은 2억 원이었을 때 약 담보 여유 금액이 5억 넘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리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여유 금액이 있으면 내가 투자한 P2P 금액은 좀 변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네, 생각을 네, 할 수 네. 있겠죠. 아까 그 배당금 담보 대출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담보 여력이 여유가 있어서 결국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어떤 투자 의견을 보면 수익성과 안정성, 상환 능력, 감정가. 그래서 안전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서 네. 담보의 권리를 확보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의 권리를 확보를 한다. 그럼 결국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난 이건 처분을 해서 내가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그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채무 불이행 시에는 이런 채권을 그 NPL 전문 업체에다 매각을 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고 투자자를 모았던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요 또 질문이 그러면은 아까 A, B, C가 아까 있었는데 그 네. 화면 잠깐 좀 네. 봐주시면은 그 앞화면 이 C라는 분이 A라는 분한테 돈을 이제 빌려준 겁니다. 아까대로 하면 2억 원을 좀 빌려준 네. 것 같은데 2억을 빌려줬으니까 2억을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C가 돈이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네. 그래가지고 P2P 업체에 찾아가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모아서 주면 좋겠다. 뭘 담보를 할래? 내가 여기 A한테 2억을 내가 지금 빌려줬다. 네. 그래서 내가 뭐 2억을 받아서 네. 담보로 해가지고 이거를 투자자한테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번 빌렸는데 네. 담보로 해서 빌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네.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이 담보 가치가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 이 P2P를 통해서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데 네네. 이 남아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면 P2P 업체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출 상품으로 올리지는 그러겠죠. 않는다는 C가 거죠. 만약에 예. 찾아갔는데 이 이 토지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미 좀 오. 빌려가가지고 네. 1억밖에 남은 게 없는데 2억을 빌리겠다라고 그건 이제 하면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안 거죠. 해야겠죠,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P2P 업체에서 어떤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약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그렇지 않은 괜찮은 물건만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어쨌든 있겠습니다. 잔여 금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좀 안전하다라고 보면 예, 될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선순위 금액이라고 해서 선순위 채권자로 해서 계속 100%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순위도 이게 10억짜리인데 네. 9억이 선순위고 뭐 10억이 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 네, 겁니다. 네. 선순위, 후순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담보 여력과 앞에 선순위 채권의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선순위, 후순위가 보통 저는 이제 뭔가 두 번째 네. 선순위 다 주고 이제 좋아하니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 꼭 같지는 그런 않네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실제 사례를 들어서 P2P 상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것은 실제 사례긴 하지만 이미 종료된 상품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새로운 상품들이 P2P 상품들이 오픈됐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와우스타 P2P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8월 28일에 오픈된 상품입니다. CICT 주당 펀딩 상품이고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역시 8월 28일에 오픈된 상품입니다. 용인 동천동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상품입니다만 이 상품 현재 펀딩이 이미 종료됐습니다. 8월 29일 상황은 어떨까요?
첫 번째 상품입니다. 패션 플랫폼 주담 펀딩 상품인데요. 현재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품입니다. 역시 같은 날 8월 29일에 오픈한 상품이고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의료시설 펀딩 상품입니다. 현재 이 상품 종료됐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날 역시 오픈된 상품입니다. 석남동 다세대 주택 신축 사업입니다. 이 상품 어떨까요? 네, 이미 펀딩이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네, 8월 28일, 29일에 오픈된 상품들 살펴봤는데 이미 당일에 마감된 상품들도 꽤 많이 눈에 띕니다. P2P 상품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예스 P2P 상담센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P2P에 대한 많은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 먼저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1500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배당금 담보대출은 투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 2943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P2P 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죠. 100% 완전한 어떤 상품은 아니고요. 배당금 담보 대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담보의 배당 지원 그리고 앞에 선순위 금액, 그리고 P2P 모집 금액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큰 위험은 없지만 가끔 가다가 경매 법정에서 법원 배당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약간 그 금액만큼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봤을 때 그런 부분 좀 극히 일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법원이 어떤 배당 지원을 가지고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심적인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배당금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또 투자 손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또 없군요. 그래서 다음 질문 카카오톡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1894님께서 이런 질문 올려주셨네요. 방금 방송에 나온 울릉도 토지 상품 가볼 수가 없는데 이런 투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가볼 수 있으면 가서 보고서 현장을 그렇죠. 확인하고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다가 갑자기 업황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뭘까요? 보통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이렇게 있겠고 그 이후에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이 쭈루룩 나오겠죠. 네. 그러면 선도 업체들이 올라갈 때 그럼 다음엔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종목이 올라가겠다. 어느 정도의 어떤 패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릉도 건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호재성 이슈, 비행장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경매 낙찰가율이 1000%가 넘어간다든가 그렇죠. 어떤 제주도 이후에 어떤 섬에 대한 어떤 경매 시장에서의 특수성, 희소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여기는 최소한 경매에 대해서 낙찰돼서 잔금이 납부가 됐다고 하면 큰 손해는 보진 않겠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릉도에 내가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매력, 재미 이런 부분 그렇겠네요. 때문에도 좀 투자가 펀딩이 완료됐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매력 있는 상품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은 어떤 게 들어와 있을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4054님께서 부동산 담보 P2P는 정말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부동산 담보 P2P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2P는 100% 안전한 상품은 그렇죠. 아닙니다. 투자 상품입니다. 네. 최근에 금융정보 정보 제공업체인 네. FN가이드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5년 동안 설정된 어떤 액티브 펀드, 공모 펀드 한 480개를 조사했을 때 5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4%였다고 합니다. 연수익률이. 마이너스 66%도 있었고요. 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상품이기에 마이너스 수익률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근데 P2P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를 했을 때 나중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중위험.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10%대의 중수익 이 부분을 가지고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안전한 투자처,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투자하는 이 상품이 정말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십상인데 역시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꼭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궁금증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02-6676-0074로 전화해서 질문해 주시거나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도 카톡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와우스타 P2P와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밤 8시 3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